좋아요, 구독. 도움 말씀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태조 이방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 반등세를 이끌어 왔었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를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반기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뒷받침되고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대중들한테 얘기가 나올 때가 주가의 고점 또는 조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연결해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연말까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업종 이런 군을 체크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제 강했지만 추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이러한 업종들도 함께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과연 매수를 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여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태양광 모듈 업종은 3분기까지는 이익이 긍정적입니다. 2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체력 같은 경우를 월별 모듈 단가의 인상 부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일단은 3분기까지 좋은 점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 발표의 시간이 아직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8월, 9월까지는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력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아니면은 3분기 위에 다음 분기까지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폴란드 중심으로 일단은 확정적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계약 여부, 즉 같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추가 계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번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타 국가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인접 국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노후된 부분 또는 개량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요소로 수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 해외 수주를 염두에 두고 주가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좀 확산을 해본다고 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산과는 유사하게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어요. 실적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눈으로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0배 정도인데 여기에서 과연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지금은 주도 업종군에 속해 있습니다. 즉 방산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고밸류에 사서 밸류가 낮아지는, 즉 해외 수주가 나타나서 이를 실적에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주가가 선행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해외 수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수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비중 축소라든지 그런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여기와 연결해서 관련해서 하반기까지 조금은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그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네,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폴란드의 K2 전차 같은 경우 최대 1,000대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7월 25일에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수주가 올해 한 방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추가 4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 생산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해서 납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 즉 기간을 두고 수주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그 역산을 해봐도 한 10조 원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매출 부분과 연결되는 시기의 텀이 있지만은 방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노르웨이 쪽의 수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독일과 관련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제안서를 받았고 이 제안서를 통해서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인데 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현대 로템을 통해서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우위에 있고요.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종목을 단계적으로 짚고 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 안에서 밸류 같은 경우가 목에 차 있는 종목 또는 좀 고멀티플로 거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을 짚고 가보더라도 추세 상승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주요 단기 이평선 또는 지지되는 이평선을 각자의 기준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그 지지가 나오면 매수 편입하는 것도 이와 같이 추세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 대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6,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현대로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이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좁혀서 원전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환율 이야기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나누었었는데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태조 이방원 안의 종목들을 좀 보면 원전주가 최근 또 강세입니다. 실적 대비는 비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신다고요. 네, 전형적인 고밸류의 접근 종목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각 기업에 대해서 성장주면 성장주 아니면 가치주면 가치주 이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밸류를 통해서 접근할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밸류보다는 그 수주를 대입해서 이를 환산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한지 또는 지금 주가가 적정한지 그렇게 접근해야 할 종목 업종군이 있는데 원전 쪽은 그러한 업종이고요. 여기에서 해외 수주가 나타나면 주가는 빠르게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 하루에도 30%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방산주의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오고 나서 방산의 수주를 보면서 그때 방산에 이러한 수주가 나올 때 편입을 할 걸 시장보다 강한데 지금이라도 편입할까? 그런 생각보다 원전과 관련된 업종을 연결을 해서 방산과 비슷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종목별로 하나씩 추려서 접근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종목은 일진파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제가 원전주들을 하나씩 짚고 갔는데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스마트 원자로의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원자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든 그런 원전인데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확보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 원자로의 설계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주요한 그 파트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매력은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 구간입니다. 원전주 중에서 밸류도 좀 낮은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가격 접근은 19,85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